자,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기술 독립군이 93차 웨비나를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100회차 할 때는 파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고유가 시대 연료 절감, 공해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특이한 제품을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스파크 인터내셔널의 이현희 회장님이 오늘 직접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기술독립군 정도철 원장님께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숙하지만 저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PPT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생산 시설인데요. 모든 부품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루에 한 2만 개 정도 이제 조립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연료 절감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요 지금 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거잭에 꽂아서 사용하시게 편리하게 해놨는데요. 주행 중에 자동차 배터리를 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많이 하는 차는 빨리 재생이 되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공기 정화가 돼서 이제 자동차 실내가 청정화될 수 있도록 했고요. 매연이 이제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보시고, 일단은 이제 시거잭에 꽂으시면 장착이 완료가 되는데요. 처음에 느끼시는 부분이 뭐냐면 엑셀을 2분의 1이나 3분의 1만 밟아도 차가 아주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연비는 이제 한 15에서 30% 정도, 잘하면 이제 35%까지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엔진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힘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소리도 좀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가 밝아집니다. 도심에서는 별로 크게 못 느끼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시골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2배 정도로 이제 라이트가 밝아지다 보니까 그 라이트에 뭐 무슨 일을 한 거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교통경찰이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 오토 차량 아니겠습니까? 기어가 굉장히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먹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운전자는 자기가 이제 마음에 희망하는 차의 상태가 있는데 조금 반응이 느리거든요. 한 뭐 2년, 3년, 10년 되면 차가 좀 반응이 느린데, 저희 거를 이제 사용하는 순간부터 기어가 굉장히 기민하게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장착하는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시게 되고요. 이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수명이 2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년을 쓰는 분들, 그러면 이제 한 4년 정도 쓰시게 되고요. 3, 4년 쓰는 분은 6년, 8년까지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국가 경제에도 이제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공기정화 부분은 일단 숲속의 상쾌함, 왜 그러냐면 이제 음이온이 지금 이 제품의 여기 이제 하단부에 보시면 이 음이온 배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초에 음이온이 2억 개가 나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cc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이 아마 350이나 360ml일 거예요. 그러면 그 2억 개 곱하기 예를 들어 뭐 350 하면은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는 이제 자동차 실내에 공기청정하고
이 제균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제거되고 악취가 이제 없어지고요. 그 음이온하고 이런 그 플라즈마가 동시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이제 소각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있죠. 그리고 필터가 없고 모타가 없어서 사용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관상 수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기술 혁신을 입었다 해가지고 받았고요. 작년 말에는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이었는데요. 아마 매연 감소하고 배터리 재생 부분하고 연료 절감 부분 때문에 상을 수상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파워는 이제 KC 인증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해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정선에서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연료 절감이 이제 어떤 원리로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휘발유차하고 LPG차는 이렇게 이제 점화 플러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LPG나 휘발유를 분사를 하면 불꽃으로 이제 점화를 시켜가지고 연소를 하는 건데요. 원래 설계는 이제 12V에서 한 4V 이상으로 이제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용차, SUV 1.4톤 이하의 차량은 전부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점화를 시킬 때 12V가 공급이 되면 이게 DC 전압이라 약해서 2000배로 승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0V에서 점화를 하는데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배터리의 축전력이 떨어지면 이게 12V가 한 번 들어가고 6V, 7V, 10V가 섞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2V 공급됐다가 6V, 7 이렇게 내려가고 7V, 10V, 12V 볼트가 출렁거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2,000이나 14,000이나 2만 볼트에서 점화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엔진 폭발력이 약해지니까 차가 덜 나가는 거죠. 그럼 운전자는 엑셀을 더 밟게 되고, 그러면 연료는 더 들어가고 불완전 연소되니까 결국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경유차의 경우는 어떠냐면 경유차는 점화 플러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점화를 하고 엔진에서 이제 900도씨 이상에서 자연 착화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커먼 레일이라는 이제 전자 제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 차들이 전자 제어 그 전장 부품이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 에너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전격 전압이 공급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거는 이제 배터리를 재생하고 복원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배터리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6개의 난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묽은 황산이 37%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이제 이렇게 자동차의 각 부위로 보낼 때 여기에 있는 그 묽은 황산이 난망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황산염으로 이제 변하거든요. 그리고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인입을 시킬 때 전기도 이렇게 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장에 의해서 황산염이 여기 이제 난망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시 황산염이 잘게 쪼개져서 전해질까 물속으로 용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재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구조가.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점점 황산염이 쌓여가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37%의 비중이 30%가 되고 25%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점점 묽은 황산이 줄어들어가는 거죠.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에서는
이 묽은 황산이 60%가 소실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때서 이제 운전자는 배터리를 교체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터리하고 조마 플러그가 연료의 30%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의 주장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 TS 지식자료실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이제 점화 플러그 부분을 보시면 카본이 쌓이거나 이 규정치보다 마모되면 불꽃이 약해지고, 이 경우에 엔진 내 연소실에서 혼합기가 다 타잖아 연료가 낭비된다. 고속 운행 때는 5에서 10%가량 연료가 더 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이로 인한 엔진 떨림 등의 현상으로 정상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면 연료 낭비량이 10%를 넘어선 수준이다. 그 다음에 배터리 부분을 보시면 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전기 충전 전류를 많이 소모시켜 엔진 출력을 빼앗아간다. 문제는 시동이 잘 걸리고 엔진 떨림 등의 현상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기름만 많이 먹는다는 것. 정상 운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극도로 나빠진 배터리는 최대 20%까지 연료를 낭비하게 된다. 또 성능이 떨어진 배터리를 쓰면 컴퓨터가 인젝트의 분사 시간을 연장시켜 연료 소모량이 늘어난다. 자, 스파크 플러그하고 배터리는 소모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에서 뭐 한 10년 정도의 촬영이 된 차는 적어도 20에서 30%의 그 연료를 새 차 때보다 더 소모를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아까 그 저쪽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도표에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시거잭에 꽂는 이유가 뭐냐면 시거잭에 꽂으면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에코파워 속에 CPU가 들어있어요. 소형 컴퓨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주파가 발생이 되도록 그래서 1초에 9600회에서 10,000회 정도의 고주파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 자동차 내부 선을 타서 배터리에 가가지고 요 난망에 붙어 있는 이 난망을 초당 한 10,000회 정도, 똑딱하면 10,000번 정도 번개처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황산염이 이제 다시 물속으로 용해가 돼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를 세게 치면 이 황산염 덩어리가 크게 떨어져 가지고 물보다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면 폐배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때려서 이게 이제 잘게 쪼개져서 물속에 잘 용해가 되게 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30일에서 이제 60일 정도 하루에 한 40분에서 2시간 정도 운행을 한다라고 보고 복원이 되는 거죠. 배터리가 새 배터리로 복원이 되는 거죠. 자, 복원이 되는 거를 또 이제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계측기로 한 50일 정도 사용을 하고 배터리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새 배터리가 560cc 정도 되거든요. 약 48A 정도인데요.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632로 이게 이제 축전력이 향상이 됐어요. 그러면 70, 여기 5자가 하나 있네요. 72cc가 이제 더 축전력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새 배터리를 만들고 축전력을 한 17, 18% 정도를 더 업시켜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새 차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도 설계보다 한 7에서 10, 많게는 15%까지 더 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무방한 거죠. 이 페이퍼는 지금 새 배터리가 630cc짜리인데 391cc짜리를 220V를 12V로 다운해서 24시간 동안 재생을 해보니까 630cc로
재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 배터리로 재생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2,600만 대의 차가 저희 에코파워를 다 사용을 하게 된다면 폐배터리가 한 번은 안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자, 특허는 이제 여기 자동차 성능 향상, 연료 절감을 위한 알터네이터 연속 구동 제어 장치거든요. 자동차에 있는 ECU는 배터리의 축전력이 10%, 20%, 30% 이렇게 감소가 되면 배터리의 전기가 축전이 덜 돼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엔진의 그 RPM을 높입니다. 그래서 엔진하고 제너레이터는 이제 한 축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추가로 더 생산을 해가지고 배터리로 보내주는데 이게 정상적인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운행하면 완충이 되는데 이게 뭐 2시간, 4시간, 10시간을 운행을 해도 배터리 구조상 이미 완충이 안 되는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만 낭비하고 RPM만 올라가고 계속 연료를 낭비하고 운전자는 웅웅거리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여기 CPU, 저희 에코파워 CPU에 알터네이터가 과하게 회전을 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을 이제 메모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거잭에 꽂자마자 바로 안정화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료 절감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서 한국석유품질연구원하고 아주대학교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성적서를 받았는데요. 여기 한국석유품질연구원에서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 CVS-75 모드로 이제 연료절감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 고시 법령이죠. 2005-48호에 보면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율 등급 표시에 대한 규정에서 이쪽 측정 방법에서 이제 CVS-75 모드로 한다 하고 계산 방법에서 휘발유차, LPG차, 경유차 리터당 킬로미터 환산을 할 때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해서 1리터를 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주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환산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성적서가 있음으로써 연료 절감기하고 매연 감소기로 합법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합법성을 띠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시민단체나 소비자 보호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은 이제 이미 다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사업하고 영역하는 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아주대학교에서는 이제 IM240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환경부 공인연비거든요. 출력 시험하고 주행 모드인데요. 출력 시험에서는 12%, 주행 모드에서는 23%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이제 LPG차, 가솔린차, 디젤차, 또 가솔린차를 했는데 평균 19.6% 연비가 이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차종에 관계없이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한국에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이제 매연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연 검사서 21건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부적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양호하게 나왔죠. 일산화탄소가 92ppm에서 19ppm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질소산화물이 931에서 450ppm으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흥미로운 거는 2020년 1월 17일, 2020년 1월 17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향후에 그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에 저희 제품을 장착하도록 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경유차의 경우에도 46% 나오던 게 지금 20%로 내려갔고요. 실제 주행을 했을 때도 지금 벤츠 300 휘발유 차에 저희 거를 이제 시거잭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55km 주행을 했는데 14.2km. 지금 다시 꽂았습니다. 78km 주행을 해서 1리터에 18.8km. 대단한 차이가 이제 나왔죠. 네이버에 보시면 이제 공인 연비가 있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최고 연비가 15.7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에서 뭐 10년, 15년 된 차에 저희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연비 기준을 네이버의 공인 연비로 보시도록 저희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일단 공인 연비를 다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60일이나 90일 사이에서 그 연비, 지금 이 최고 연비를 넘어서 가지고 리터당 뭐 1km에서 많게는 5km 정도를 더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 절감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산타페를 가지고 광주 광역시에서 안성 IC를 주행 126km를 주행을 했는데 1리터에 지금 22km 정도 이제 나왔고요. 역시 고속도로 최고 연비는 15km입니다. 그리고 산타페 이제 요건 최근에 한 건데요. 지금 포항에서 대구를 저희 걸 안 사용하고 왔을 때 11.9km였고요. 대구에서 포항까지 장착을 하고 갔을 때 17.3km 나왔죠. 한 5점 몇 킬로 정도 이제 리터당 더 나온 거죠. 지금 최고 연비가 여기 14.1, 고속도로가 16km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안 사용하던 게 이제 바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배터리를 재생을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온 연비를 기록을 해 놓으시고 90일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한 50일에서 90일 동안요. 그리고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에쿠스 5000cc 고속도로 연비인데요. 이게 15km 내지는 16km 나오는데 지금 고속도로 최고 연비가 11.6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죠. 1,900원 기름값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경유나 휘발유차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0년을 사용을 하는데요. 1회 60리터를 주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맥심 1,23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전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7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서 자동차도 잘 나가고 매연도 없어지고 연료도 절감하고 이렇게 된다. 폐차 때까지 힘이 철철 넘치거든요. 이제 좀 값어치가 나름대로 있는 제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기정화 원리는 음이온하고 플라즈마거든요. 그래서 음이온은 양이온하고 결합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냄새 분자나 미세먼지나 이런 거는 양이온을 띠고 있죠. 양이온은 우리 대기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장치니까요. 음이온을 이제 초당 2억 개를 발생을 시키면 그 순간에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분자를 하나를 뺐습니다. 그러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살균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O2만 남는 거죠. 이게 수분 두 분자만 남으니까 자연 증발이 되는 거고요. 음이온이 배출구에는 2억 개가 나오는데 멀어지면 숫자가 줄어들죠. 그런데 자동차 이제 배기구를 타고 들어가고 그 냉 배기구에 있는 곰팡이균을 이제 살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시동을 걸을 때는 그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플라즈마는 이제 우리 형광등에도 있고 자연종에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플라즈마가 나오니까 그야말로 빛이고 불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하고 플라즈마가 이제 그런 작용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성적서가 이제 음이온 제품은 지금 오존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국제 기준은 이제 0.05 ppm 이하이고요. 저희 거는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TR이 나왔습니다. 아주 극소량이죠. 네. 그래서 안심을 하셔도 되는 수치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툴루에는 이제 본드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제거를 해주고요. 책임물 제조보험인데 이제 일건당 3억 원짜리를 이제 들어서 흥국 화재보험으로 들었죠. 그래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시험 성적서에서 이제 칸디다균을 이제 곰팡이균이죠. 이게 지금 5cm 부위에서 99.9% 살균을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곰팡이균인지 제거가 되는 것을 성적서로 입증을 하고 있고요. 황색 포도상구균도 지금 99%, 그다음 페리엄균도 99% 그렇게 이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을 때는 200만 개 음이온이 나오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2천만 개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5,700만 개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한 2개월 전부터 저희가 이제 2억 개 정도로 나오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원적외선협회에서 2천만 개까지만 측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가 측정기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억 9천만 개, 요 1은 이제 2억 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해서 4cm 부위에 이제 이 계측기를 대서 2억 1개가 나오면 출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 제품마다 검수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품질을 이제 보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실험에서 인플루엔자 A형이 60분에 80%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이온하고 플라즈마의 효과가 바이러스에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요.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심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심의 결과가 이제 방송을 해도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균 증식과 에어컨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유해 세균을 사멸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인정을 이제 방송 저희 한국 케이블 방송협회에서 이제 심의를 받았고요. 지금 사용 방법에서 효과를 이제 한 100% 정도를 보려면 이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안 나와서 구두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식어잭에 꽂으시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요. 지금 이 식어잭에 꽂으면 여기에 이제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배터리하고 제너레이터가 어떤 상태인가를 계측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한 40분 내지는 뭐 2시간 이렇게 운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주차를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전원만 연결하십니다. 키는 이제 1단이나 2단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 버튼식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전원만 연결이 됩니다. 그때의 그 에코파워에 11.7로 나오면 배터리가 축전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교환하시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11.8이나 12V가 표시가 되면 배터리가 한 50%그 축전력 상실이 그 이내입니다. 이제 사용하시면 알아서 다 이제 그 재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배터리를 갈으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한 달에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배터리 값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일단 교환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이제 아주 차도 최상이고 연료 절감도 최상을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합니다. 이렇게 시동을 하면 수치가 13.4에서 14.9 사이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맥심 14.9죠. 여름 같은 경우는 전압이 13.4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RPM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13.2나 12.8이나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13.4 이상으로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발전기, 제너레이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낮은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전장장치의 전압이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수리를 하시거나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으면은 자동차의 그 상태가 아주 또 쾌적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에코파워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도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상당히 잘 나오고요. 전기차에는 이제 용량이 큰 배터리들이 있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12V 시거잭에 꽂으시면 그 공기 정화,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세차 같은 경우 세차 냄새가 난다든지, 또 어업에 종사하거나 낚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비린내 같은 거, 김치 냄새 같은 거, 또 A연과 같으신 경우는 담배 냄새,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담배를 A연가인데 상대방들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냄새를 이제 없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자동차에 계속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재생을 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이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쓰실 때는 예를 들어 이제 220V를 12V로 다운시키는 그 장치를 저희가 이제 또 공급을 합니다. 25,000원 정도 공급을 해드리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집안에 있는 어르신 냄새, 이런 그 음식으로 인한 냄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없어지고요. 향후에는 이제 가정용 제품도 저희가 출시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담배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그 연기가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2천만 개 때 저희가 촬영을 한 거라 지금은 이제 2억 개니까 한 2분 한 30초에서 50초면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놓고 계측을 해봤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수치가 나오다가 문을 여는 순간에 37로 올라갔다가 10분쯤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맑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토론하도록 그런 시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인철 변호사님 계시죠? 강인철 변호사님. 예, 강인철입니다. 네네. 제가 예전에 우리 이런 거를 사실은 좀 봐가지고요. 사실은 실망한 아이템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예, 부분이. 그래서 저한테 우리 이현희 회장님이 샘플을 하나 주시길래 예, 우리 저 아멕스지의 강인철 변호사님한테 제가 이거를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놨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과 관련한 체크리스트 요걸 좀 보시면서 우리 강 변호사님의 차종하고 그런 거 써셨던 얘기를 한번 조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사실은 차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세세하게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되고 이런 걸 막 이렇게 계산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이제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느낀 그냥 그 소감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차가 이제 저게 BMW GT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6, 7년 정도 타가지고 한 17만 킬로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아무래도 이제 좀 소음도 좀 많이 나고
또 이제 출발할 때 보면은 막 왜 여자들이 한번 이렇게 걸어갈 때 막 엉덩이를 한번 확 흔드는 것 같은 이제 출발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정우철 회장님께서 그거를 좀 한번 써봐라 해서 이제 한 다음에 차가 굉장히 좀 사실은 출발할 때도 부드러워지고 또 운행할 때도 되게 조용히 가고 뭐 전반적으로 차가 좀 쾌적하고 좀 이렇게 안락한 느낌, 그러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그런 피로도나 이런 것도 좀 덜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차가 좀 이렇게 새로 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비가 얼만큼 나가는지 제가 이제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그런데 그냥 감으로 차가 굉장히 편하고 잘 나가고 좀 그 안락해졌다. 뭐 이런 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입니다. 예, 저기 생생한 얘기를 이제 해주셨고 얼마나 쓰셨죠 지금? 한 두 달 정도 쓰지 2달 않았을까요? 예, 쓰셨죠?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 이광식 박사님이 산타페 고속도로 제 경험으로는 최고 16km 나는데 아마 이 장점은 20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써보지도 않고서 바로 얘기 나오시네. 공기정화 음이온에 대한 효과가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음이온 플라즈마 발생 시 오존 발생이 되는데 최근 오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공기청정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존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성적서를 하나 이제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TR이라고 성적서를 받았어요. 그게 그 국제 기준이 이제 0.05 ppm 이하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 기준 같은 경우는 0.03을 이제 국내에서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TR이 나왔는데 그 TR이 아주 극소량이거든요.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 이제 받은 거죠. TR. TR이 뭐 어떤 뜻입니까라고 하니까 아주 극소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셔도 이제 됩니다. 보통 오존이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비린내, 세비린내나 이제 비린내가 나요. 그러면은 용량 이제 훨씬 초과된 거거든요. 기준치보다. 저희는 10시간, 20시간 이렇게 뭐 24시간, 48시간 운행을 하셔도 아주 쾌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는 음이온이 이제 폭포수나 숲속에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음이온이 요 입구에서는 2억 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한 60cm 이렇게 떨어지면 한 100만 개, 150만 개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예, 또 우리 오병훈 대표님이 연락 오셨네요. 국내외 경쟁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연료절감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또 연료절감이 실제 된다고 하면은 이제 대박감이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개발을 좀 많이 하셨는데 대개 그 장착이 이제 엔진에 뭐 붙인다든지 뭐 연료통에 넣는다든지 카부레터에 그 라디에이터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류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연료 그 공급관이나 이런 데 개조를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단속 대상도 되고 또 설치를 하려면 불편합니다. 엔진 오일에 넣는 것도 넣을 때마다 이게 엔진 그 차 본넷을 이제 열어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비 성적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이제 세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저희가 16년을 하면서
계속 이제 기술 축적도 하고 성적서 축적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또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나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케팅에서는 판매하는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걸맞는 수입이 소득이 생겨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37만 원 책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마케팅 전문가분에게 이제 자문을 좀 구했더니 이게 당신이 설명한 것처럼 그 정도 효과가 있으면 그냥 하나에 100만 원을 받아도 된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또 저거 하니까 이제 37만 원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예, 해외 진출 지역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분은 중국 전문가가 돼서 해외는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돼서요. 이제 좋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해외 진출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기술 독립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연비 대비 타사 제품 그 대비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연료 절감기는 이제 뭐 한 몇만 원짜리에서부터 아주 싸게는 뭐 25,000원, 28,000원에서 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37만 원이라서 제가 이거를 이제 37만 원이 언제 해소되는가 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에서 5개월이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5년 정도 사용을 하면은 500~600만 원 정도 절감이 이제 돼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은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이 차가 힘이 좋아져요.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항상 새 차 같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전장 장치들이 ECU에 의해서 차를 이제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새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유지를 하니까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광식 박사님의 차량용 전류 레귤레이터 기능으로 전류 안정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대충 기술에 대한 얘기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기술 독립군에서 검증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제가 우리 기술 독립군의 신뢰를 잃어가는 부분이에요. 잃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저도 사실은 검증을 많이 해서 오늘 원래 8월 말에 하기로 했었던 부분을 좀 땡겨서 하기로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사실은 판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서 소개가 많이 되려면요. 이게 사실은 서로들 마케팅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독립군 멤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좀 마케팅 쉐어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따로 카톡방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여기 특별히 오셔서 특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특가를 제가 적용을 해드려서 직접 써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주변에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차액 부분은 제가 각 부분한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특별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ESG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 회사에서 ESG 못 만드는 회사들은 전부 사실은 투자를 못 하게끔 하고 있는데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실하면서도 작은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우리 아까 강인철 변호사님처럼 직접 써보시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시면 좋고 정 써가지고도 안 되면 제가 리펀드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또 그런 여기가 좀 흔들리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카톡방에 모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주신 우리 이현희 회장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